요즘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될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요양원에 가는 거는 난 반대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장소에 대한 준비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 배우고자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무병장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참 많은 타이틀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역으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가장 경력이 오래된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둘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 뭐 고생스럽다든가 배고프다든가. 제가 정말 사변 나고 쫓겨나고 그랬을 때 제가 13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그 어렵다든가 이게 고생스럽다든가 서럽다든가 뭐 배고프야 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겠지 그런 정도로 내가 좀 미련했던 것 같아. 그렇게 좀 미련한 것도 장수의 한 가지 비결이 아닌가. 좀 둔하게 사는 게 무병장수하는 데 좋다. 미련할 정도로 둔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제가 두 번째인데 뭐 다 좀 80, 90, 70대인데도 다 건강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엄마도 우리가 104세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제 타고난 게 참 많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90대에도 혼자 비행기 타고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94살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가셔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체질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성격이 좀 둔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툭 털고 일어서서 그만 또 자기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셨네요. 보면 아주 예민하고 모든 상황에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의 병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민하지 않게 어느 정도 둔하게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 아이, 좋습니다. 박사님, 요즘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될까?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요양원에 가는 거는 난 반대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집에서 챙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난 아직도 뭐 그런 요양원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손자놈들이 애가 둘이가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둘째 손자놈이 온다든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애들이 좋아가지고 나오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나도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제 손자들하고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즐겁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면은 자기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 말은 장소에 대한 준비라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도 좀 챙기고 할 일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도 없이 장소를 해버리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사람 목숨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장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평생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안 가려면 내가 나이 들어서도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가지려고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젊어서 내가 가졌던 명예와 권력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손주들이 요일별 당번을 정해서 방문해서 할아버지랑 함께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기가 벅찬 상황이 오면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 요양원들 중에는 오히려 또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데들도 있던데요, 박사님. 제가 지금 의정부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도시로 오면서 그렇게 가족끼리도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는 가족도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나이 드신 분을 모신다는 게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희생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누가 돌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그 비극의 씨앗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출발이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평소 생활을 좀 자기가 잘 좀 다듬어 놔야 됩니다. 미국에는 타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문탁 열면 뭐 서로 얼굴을 보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잖아요. 세계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또 새로 이사 오면은 그 마을에서 이사 오는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런 전통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라도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그 정도 여유는 자기가 만들어놔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정부에서도 참 고맙게도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 저도 이 아내가 오래 병석에 있었으니까 그런 요양을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계시는데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잘 정말 하고 있더라고. 나도 좀 깜짝 놀랐어. 그런 제도로.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가족이 다 케어를 해줄 수 없을 상황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요양원에 꼭 가야 되는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요양원도 새로운 이웃을 사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병석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이웃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좀 교류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 요양원을 잘 선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려면 경제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50대, 60대는요,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병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눌러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때 되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때입니다.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장가를 간다. 요즘은 또 부모가 다 대줘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까지 다 사줘야 돼.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특히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자기 선택이야.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애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지금 과잉 보호를 하고 해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 나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라고 다들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때가 대비가 안 돼 있다. 자식에게 미리 다 퍼주지 말자. 이거 진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님 말씀처럼 요양원은 최대한 도저히 선택지가 없을 때 마지막에 가되 그 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자산 그리고 사람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자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병장수하려면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야 합니까? 하루에? 잠은요. 뭐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잘 생각하지 말고 안 올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온다. 잠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피로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인이 되면은 밤잠 8시간을 푹 자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깜빡잠이 있습니다. 앉아있어도 꼬박꼬박 졸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잠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깜빡잠이 생긴다. 깜빡깜빡 잠시 자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 정말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제가 아까 회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죽어버리면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노인 불면증. 너무 잠 자려고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잠이 안 오면 과거 예상을 하면서 과거의 좋은 추억도 떠올리고 하다 보면 행복하게 스르르 잘 수도 있을 거고, 초저녁에 깜빡깜빡 잠깐씩 자는 잠도 충분히 보약 같은 잠이다. 그러니까 뭐 꼭 몇 시간, 8시간 자야 된다, 이런 집착 안 가져도 된다. 저희 엄마는요, 오늘 밤에 잠 안 올까봐 걱정돼서 초저녁에 미리 수면제 드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무병장수하려면 이건 꼭 먹어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것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하는 거 있으면 뭐 나도 먹죠. 그럼 박사님, 이건 먹지 마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들이 무슨 기름기 있는 게 안 좋다, 단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이죠, 그런 거는 이제 좋지가 않다, 그런 거 정도만 좀 피하기만 하면은. 너무 기름진 거, 너무 단 거, 요런 것만 좀 피해라.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박사님, 마지막 구독자들 질문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뭐 1000보 걸어라, 몇천 보 걸어라 막 이런데요.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 우리 엄마는 생전에 운동 안 해도 아내도 104세. 104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불편해서 생활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져서 문제입니다. 조금만 가도 차 타고 가야 되고 편하게 하면 안 돼. 좀 바지런해야 돼. 좀 일부러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운동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평소에 자주 움직이는 것,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책에서 계단아 반갑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계단을 만나면 반갑다 하고 계단 올라가고 너무 편리한 생활을 좀 멀리하자. 아유, 박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최대한 좀 둔하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굳이 뭐가 좋다더라, 뭐가 나쁘다더라 이거보다 조금 내 몸의 패턴에 따라가면서 또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인생 90년의 무병장수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